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한 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수급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팔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기관이 순매수를 많이 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 짚어봐야 될지 위원님과 함께 차분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경제TV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 이야기와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장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오늘장 한 줄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앞둔 본격적인 IT 부품주 시장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제가 그동안 계속 9월달, 10월달, 11월달 오면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계속 외쳐왔었어요. 그렇죠. 제약주를 사야 된다, 제약주를 해야 된다, 제약주들 줬던 종목들이 정말 다 잘 갔습니다. 뭐 종근당 바이오도 170% 가고 막 녹십자세도 잘 가고 영진약품, 부강약품 등등등등 제넥신도 잘 올라가고 다 그랬는데 자 근데 제약주가 끝난 거는 아니에요. 끝난 거는 아니지만 제약주는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까지는 됩니다. 근데 어제서부터 해서 IT 부품주, 특히 IT 대형주의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것은 원래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IT 부품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12월 말이나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연초장을 대비를 해서 IT 부품주를 공략은 하기는 해야 된다. 근데 먼저는 제약바이오를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말이죠. 이제 연말이고 벌써 12월 16일이면 이제 2주만 지나면 올해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IT 부품주를 이제는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강하게 IT 부품들이 움직이고 모멘텀들도 생겨서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쨌든 IT 부품주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오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력하게 이제 IT 부품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제약주와 반도체 장비주,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쪽을 이제는 꼭 포트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약주가 만약에 있다면 제약주보다 비중을 더 많이 해서 IT의 비중을 이제는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좀 재미있는 몇 가지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시장은 어제 2,700 이탈이 됐으면은 IT 부품지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어제 흔드는 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IT 부품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눈치를 챘냐면 IT 부품주 빠질 생각이 없구나를 어제 눈치를 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장 마감까지 좀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샀거든요. 근데 아마 샀다고 딱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장 마감까지 팔았던 애들이에요. 장 막판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마이너스 한 400억 정도, 400억 정도 매도했는데 막판에 2,700억까지 끌어당겨 샀습니다. 뭐를? 코스피를. 그러니까 장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400억을 던졌던 애들이 2,700을 샀다. 그렇다는 얘기는 3,500억 가까이, 하여튼 3,000억 넘게 확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3,100억 정도 되겠네요. 3,100에서 3,200억 정도를 막판에 한꺼번에 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일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 막판까지 마이너스 400을 던진 애들이 갑자기 3,000억을 땡겨 사면서 2,700억까지 샀다라는 거. 요거는 뭐겠습니까? 굳이 이건 답을 얘기를 해야 돼요? 시장이 쉬지 않고 위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 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이때가 뭐냐면 2시서부터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들도
기관들이 거의 뭐 마이너스 200억 정도, 마이너스 때에서 지금 플러스로 900억까지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이후서부터 해서 코스닥을 기관들이 1,100억 정도를 그냥 산 거예요. 900억까지 끝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1,140억을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12시 기점으로 하면서 계속 사가지고 마이너스 한 250억을 던지다가 750억이 아니고 막판까지 지금 보니까 980억까지 지금 쭉 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중에 돌아선 거죠,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강하게 지금 주식을 사서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여기서 위로 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요, 코스닥이 지수가 지금 이제 1000을 돌파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올해 안에 올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코스닥은 1000을 돌파할 것 같고요. 코스피도 3000은 모르겠어요. 근데 코스피는 그냥 박스권 정도 내에서만 움직일 것 같은데 코스닥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3000은 갈 것 같은 얘기는 뭐 계속 해드렸으니까 3000이 목표치가 아닙니다. 3000이 기본으로 찍고 가고 그 이상까지 본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3000을 가고 코스닥 지수가 1000을 가려면 뭐가 반드시 가야 되냐면 IT 부품주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IT 부품주가 가고 있고 이제 시작한 거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IT 부품주를 왜 봐야 되는지 오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IT 부품주 시대가 이제 드디어 도래를 했다. 12월 말과 내년 1월, 2월이 아니에요. 내년 1년 내내 IT 부품주의 엄청 황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는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잘 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제약주를 일단락 짓고 이제는 슈퍼사이클 안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뒤따라갈 반도체, IT, 소부장을 봐야 될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잘 나가는 아이폰 생산을 30% 더 늘린다. 그 배경과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12월 외국인은 삼성전자는 팔고 LG전자는 담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대형주들이 가면 그 뒤를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좁게 이슈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당장 아이폰만 해도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출시하는 아이폰이 굉장히 생산량을 늘리면서 관련된 배경과 또 수혜주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눈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휴대폰과 관련된 장비, 부품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슈가 또 나오고요. 그렇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출시가 또 임박이 되면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혹시 위원님 핸드폰 기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삼성 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러시죠? 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여쭤보면 늘 이제 아이폰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시리즈들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폰 일단 나오면 다들 일단 관심이 확실히 있어요. 그쵸. 일단 뭐 아이폰이 뭐 이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쁜 건 같아요. 근데 이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삼성폰도 많이 따라왔죠. 많이 따라왔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리뷰도 있더라고요. 이 리뷰가 네. 있어서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기사들이 나온 것들이 판매량이 지금 전년 대비 30% 증대가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과거에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LCD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OLED 패널에 대한 그래서 지금 OLED 패널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서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아이폰빨 부품주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좋게 봅니다. 일단은 좋게는 봐요. 저도 뭐 IT 부품주에 대해서 특히 OLED 패널에 대해서 아이폰이 굳이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고요.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서울경제 출연하는 모든 방송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다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별거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순환 매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안 움직였던 애들이 움직이는데
이미 2차 전지들은 많이 움직였고요. 그러면은 하나 안 움직인 게 LG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LG 이노텍, LG 전자 이쪽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애들이 움직이려면은 이슈를 붙여야 되는데 이슈는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판매량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TV 생산량과 그런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OLED 얘기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 TV랑 그다음에 올레드 TV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다뤄볼게요. 네. 자, LG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바닥을 쳤어요.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을 쳤고 LG 이노텍도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LG 이노텍 이제 부품주죠. 그래서 이쪽의 이제 흐름들이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사 있는 지금 LG 이노텍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고점을 언제 넘어가느냐 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LG 이노텍도 고점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LG 이노텍은 뭐 그동안 그래도 빠진 거는 별로 없어서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고생은 좀 덜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점 라인에 있으니까.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쫙 밑에 지금 밑에 완전히 밑에 바닥에 있죠. 날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열심히 사고 있는데,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던지십니다. 이거는 이제 던지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갔다 던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8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OLED에 대한 이제 패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TV 같은 경우도 미니 LED TV라고 있어요. 이게 미니 LED TV가 뭐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LCD TV에 대한 이제 단점이 명암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개선을 해서 나온 TV인데, 미니 LED TV가 이제 지금 제품들이 나와서 지금 제품군들을 지금 이뤄주고 있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에서도 미니 LED 관련주 TV 해가지고 뭐 서울반도체부터 해갖고 LED 있죠. LED 관련주들이 네. LED 장비주들이 어제 먼저 싹 다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움직임이 강했고, 그래서 올해와 내년 이후에서 계속 그 TV 판매량 이쪽, 그러니까 OLED 패널들, 그래서 핸드폰도 핸드폰이지만 그 TV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쪽에, 아니면 자동차 앞에 들어간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량들이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TV 쪽에서는 미니 LED TV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LED TV라 그래서 올레드 TV 말고 마이크로 LED TV 쪽이 이제 그 약간 그 브랜드가 약간 이제 고급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이 라인업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올레드 TV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도 여러분 알겠지만 자체 자발광 방식이라 그래서 LED 자체가 자체로 이제 발광이 되는, 그래서 진짜 뭐 OLED 얘기 나오는 그 LG에서 선전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마이크로 LED TV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자체 발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주면서 물론 기술력은 더 넣었대요. 근데 약간 그 장사에 대한 상수를 좀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품을 라인업을 좀 만들 때에서 마이크로 LED TV가 기사에는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OLED TV가 더 고급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여기서는 구분을 짓지 않을게요. 어쨌든 무기물이냐 유기물이냐 해서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잔상이 남게 되는데, OLED TV들은 이제 무기물이기 때문에 잔상이 남질 않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 LED TV 같은 경우는 말만 들으면 마이크로기 때문에 더 작은 촘촘하게,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화질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체 발광하는 이제 고급 프리미엄급의 이제 그건데, 이게 이제 유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잔상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좀 더 한번 찾아볼게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라든지 가격이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기 위한 전략이란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오니까 비싸겠죠. 왜냐면은 이 올레드 TV랑 마이크로 TV 이쪽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커브, 휘거나 네. 접는 거, 폴더블, 아니면 돌돌 많은 거, 롤러블, 이런 변형이 LCD 비해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뭐가? 올레드 TV랑 마이크로 LED가. 그래서 뒤에 백 패널이 없기 때문에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이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암비도 무한대고 그래서 앞으로의 제품들은 지금 롤러블 TV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대당 1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웬만해서는 이거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품들이 OLED TV랑 마이크로 LED TV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생산 라인들에서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판매가 좀 되겠죠. 그리고 그 판매량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쭉 팔 수 있으면 분명히 가격은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게 될 거고 모든 제품들이 이제 교체 주기가 좀 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 LCD라든지 LED라든지 그거 뭐 오래 써봤자 그게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LED에 대한 그 LCD에 대한 그 패널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오래 쓰던 것들 이제 교체를 하려고 이제 틈틈이 보시지 않을까 교체 주기가 왜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LED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발전을 하면서 왔는데 휘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그 고화질의 정말 큰 그리고 그 풀 HD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로 완벽하게 휘어지고 이러는 부분들은 아직 그렇게 보급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에서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찍어내면서 하면서 출하량을 늘리고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계산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IT 부품주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혜주들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일단은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움직일 텐데 일단 네.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를 보셔야 되고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상당히 쭉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보셔야 될 게 이제 LG 이노텍도 보셔야 되는데 LG 이노텍 말고 다른 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종목을 뽑아왔는데 YMT라고 YMT요. 네, YMT. 그래서 YM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아이폰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뭐 핸드폰 부품주, 뭐 아이폰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IT 부품주예요. IT 부품주인데 아이폰 관련주로 오늘 10%가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샀어요.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고 보면은 14만 주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차트 모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중바닥형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중바닥형 완성형의 캔들이 쓰는 그래서 이런 차트 위치에 있는 지금 YMT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뭘 보실 수 있냐면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나솔루션 이건 아니고 자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도 아이폰빨 그 핸드폰 부품주 움직일 때에서 항상 그 대두가 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다가 밀리긴 했는데 지금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거 보니까 아마 쉽게 꺾일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받게 되면 이런 종목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마찬가지 뭐 PCB라든지 아마 그쪽 관련주로 아마 엮여 있는 IT 반도체 부품 뭐 이런 쪽에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뭐 덕산 네오룩스 아마 이제 그쪽 계열의 이제 종목들인데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여기를 지금 단기 저항 라인도 좀 뚫었고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서부터는 조정받으면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덕산노이록스, 뭐 LG 이노텍 이렇게 아이폰 테마가 오늘 좀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래서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부품, 장비 모든 흐름들이 같이 조화가 되면서 아이폰이 IT니까 같이 조화가 되면서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뒷배경을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의 생산량이 지난 연도 대비 30% 늘었다는 소식에 한국의 이제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봐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이폰 이슈도 있다며 이제 관련돼서 삼성 갤럭시 관련해서도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해서 잘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만약에 폴더블 폰으로 묶였던 종목들이라면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 BH나 아니면 뭐 KH바텍 같은 종목들도 귀에는 익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점검을 좀 못 해봤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폴더블 관련해서.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KH바텍은 양호하기는 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BH 말씀드릴게요. BH는 이것도 양호하고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네. 뭔가 시원한 맛이 없어요, 지금.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덕산 네오록스 있죠. 얘가 바로 OLED 패널 그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거든요. 얘가 훨씬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BH 같은 경우랑 BH는 그나마 괜찮은데 61선을 돌파를 아직 잘 못했죠. 이게 장대 양봉으로 뽑고 거래가 실렸다면 점수로 따지게 되면 만약에 BH가 이렇게 양봉으로 뚫고 거래가 이만큼 실렸다면 얘는 점수를 90점에서 95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모양은 한 80점 정도 점수가 15점이 깎였어요. 10점에서 15점이 깎인 겁니다. KH바텍은 아직 61선 돌파를 못했지만 조만간 돌파를 했죠. 거래량이 없죠. 얘는 한 80점 정도 얘도 80점에서 잘 주면 85점 정도. 아직 90점을 먹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얘는 왜 90점을 줄 수가 있느냐. 95점을 줘도 돼요. 거래량이 실렸죠. 61선은 오늘 강력하게 뚫었죠. 천장봉이 떴죠. 저항선 넘어갔죠.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시원스럽게 깔끔하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드린 거에서 차트를 비교해드리면 61선을 넘어갔는지, 그 다음에 거래 실면서 장대양보로 저항선을 넘어갔는지, 오늘 어제와 오늘에서 먼저 머리를 들어주고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놈은 내가 1등이다, 내가 주도주다라고 얘네들은 머리를 들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OLED 테마는 아닌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나 OLED나 같이 움직이니까 1등으로 먼저 움직이는 종목 몇 가지를 좀 살펴드릴게요. 네. 자,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무지하게 강하죠. 엄청 부럽죠. 여기서 쭉 올라갔죠. 130% 갔습니다. 왜 이렇게 갔느냐? 얘가 내가 1등이다라고 얘가 자신 있게 거래 실리면서 먼저 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쏘고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지금은 못 사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한 종목들을 지금 잡고 싶다면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를 뚫고 있는 시원스러운 종목을 사야 큰 수익이 나오지 바닥에서 쭈뼛쭈뼛이죠. 쭈뼛쭈뼛 움직이는 건 수익도 그냥 쭈뼛쭈뼛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제약주 쪽에서도 뭐 셀트리온 이런 거 이렇게 강한 거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사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그 큰 꿈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사서 이렇게 크게 먹는 게 여러분들의 큰 꿈이었다면 물론 저는 11월 달서부터 이런 제약주들을 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물론 셀트리온 제약과 이런 종목은 안 좋고 저는 순환매로 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두 가지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사든가 아니면 순환매로 들어가든가 해서 뭐 둘 다 섞어도 좋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근당 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순환매 쪽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종목이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천장봉에 거래가 실린다 그런 종목을 IT 쪽에서는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PCB라든지 PCB 아니죠 폴더블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핸드폰 테마 뭐 폴더블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략할 때에서는 그러니까 꼭 덕산 네오록스 아니어도 돼요. 이런 식의 거래가 실리고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면 그러면 12월 달 말과 내년 1월 달, 2월 달의 수익률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으로 시작해서 관련된 이제 핸드폰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종수 위원님은 종목에 대해서도 점수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종목별로 점수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내년을 좀 대비하시는 분들은 종목별로 잘 어떤 포인트를 집어가야 될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12월 지금 중순이 벌써 넘어서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그 흐름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보면 순매수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를 담았고요. 두산솔루스, LG화학 등을 담은 반면에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최근에 굉장히 잘 사들였던 삼성전자는 매도가 나왔고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관련된 종목들은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앞으로 2021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점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네. 외국인 수급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한 거죠, 뭘. 네.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도 누군가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이 됐든 금융투자가 됐든 누가 됐든 사면 되는 건데 자, 제가 한번 수급을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았죠. 판 이유는 크게 고민할 거 없어요. 왜 팔았느냐?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외국인이었어도 저도 팔아요, 이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얘가 그러면 안 가는 거냐? 아니요, 더 갑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서 한번 조정받고 크게 올라가면 15만 원도 간다고 봅니다. 내년에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다가 뭐 IT 산업들이 굉장히 저는 커질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갈 거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은 그럼 왜 팔았느냐? 이거 팔고 아까 봤듯이 LG전자 산다 그랬죠? 네. 못 간 종목 순환매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신고점으로 가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 똑같이 가면 얘도 16만 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16만 원 가더라도 68%에서 70%를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돈을 크게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것보다 LG전자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은 당연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 많이 물량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순환매로 LG전자를 사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빠질 거라는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뭐 외국인들이 매도했으니까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1도 안 해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아까도 봤듯이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누가 샀더라? 바로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주고 있으니까 수급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투자도 팔고 기관도 팔고 뭐 그랬다면은 얘가 어느 정도 크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들을 팔고 기관이 사주든 금융투자가 사주든 아니면은 뭐 연기금이 사주든 근데 연기금도 요즘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파는 거고 삼성전자는 역사상 신고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예전에 분할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혹은 10만 원, 15만 원 가니까 지금 사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좀 비싸요.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의미가 얘가 못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살 바에는 얼마든지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쪽이 더 싸 보이는데 굳이 이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요만큼을 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요만큼 나지만 다른 애들은 이만큼 날 수가 있거든요. 2배.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장비주를 사는 게 훨씬 더 수익률로는 유리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금액이 크신 분들이 사시면 좋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선택한 것처럼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돈이 있어요. 삼성전자랑 LG전자 있습니다. 뭐 사실래요? 지금요? 네. 지금 이 시기에서 네. 제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중에 네. 외국인들 따라서 LG전자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네, 어제 그때 그저께. 뭘 하시던가요? 다들 삼성전자 산대요. 아, 왜 삼성전자 사냐 물으니까 그냥 삼성전자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먼저 이렇게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그래서 LG전자를 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의원님. 네. 저 같으면 LG전자 삽니다. 아, 네, LG전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신 분들 만약에 대형주 사겠다. 삼성전자 선택하지 말고 LG전자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잘 났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수익이 나거나 LG전자가 수익이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손실이 나거나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수익이 나거나 LG전자가 더 많이 수익이 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LG그룹주들이 이제 좋아질 때가 됐어요.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OLED 패널이라든지 OLED라든지 지금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장 부품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이제 패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융합되면서 앞으로 좋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서는 LG전자 그동안에서 억눌렀던 부분이었거든요. 실적 얘기들. 근데 내년에서 턴어라운드 나오고 막 좋은 얘기 나오면 물론 삼성전자도 올라가겠지만 못 갔던 LG전자도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 따라가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LG전자 계속 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정말 두 종목 다 좋은 종목들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수익률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LG전자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믿지 않으시네요. 네, 위원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들 덕분에 오늘 오른 종목들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장 움직인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의원님. 그렇죠. 오늘 그쪽 관련주에 움직였죠. 뭐 재택근무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뭐 네네. 음압병실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겨울철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게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감염과 좀 다르게 N차 감염, 어디서 걸릴지 모르고 집단 감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퍼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거 쉽게 막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안 빠질 거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우리나라 확진자 그때 300명대 넘어갔을 때 제가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좀 미리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상한 게 아니고요. 네. 흐름들이 그렇게 보였고 대한감염학회에서 먼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1000명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700명대 나올 거다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정은경 그 질병관리 그 본부장님이 그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400명대, 700명대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1000명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 관련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시장은 근데 안 빠질 거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장 왜냐면은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기사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냥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코로나 치료제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지는 뭐 언택트 관련주 어떻게 되느냐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가지고 있거나 노리신 분들은 하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 시장의 주도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서부터 10년 동안 혹은 14년 동안 흐름을 쫙 봐보세요. 테마주의 흐름이 주도주가 되는 흐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끔마다 정말 갈 종목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면, 주도주가 우리가 예를 들어 차화정이라든지, 그렇죠? 자동차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IT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주라든지, 이게 업종의 대표주,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모조리 안 가면, 싸그리도 안 가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업종의 대표들이 모두 안 가면, 그래서 IT도 안 가고, 제약주도 안 가고, 그렇죠? 자동차도 안 가고, 조선주도 안 가고, 건설주도 안 가고, 증권주도 안 가고, 모조리 안 가면, 그러면 그 시장의 주도주는 잡주들이 됩니다. 테마주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이런 테마주들은 절대로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절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게 지금 테마가 뭐가 있냐면 재택근무하고 골판지하고 간편음식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택근무 관련주 쪽에서는 뭐가 움직였냐면 재택근무 관련주 쪽에서는 뭐 링네트 ECS 이런 네.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이쪽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링네트 재택근무 얘기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갔죠? 주도주는 될 수는 없지만 테마주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1,100억 정도 종목 되는데 오늘 이슈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차트 모양은 뭐 이쁘네요. 자, 그리고 ECS라는 종목이 있고요. ECS. 요것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 매수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갖고 있는 분이 조금 더 노리는 건 나쁘지는 않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골판지 관련주들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골판지 관련주들도 영풍재지. 그래서 골판지 관련주들은 왜 움직였냐면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택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간편 음식들 배달을 하려면 이제 종이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영풍제주도 잘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네. 삼보판지도 오늘 또다시 움직였는데 이 삼보판지도 이 바닥에 있을 때 이제 공략주를 한번 줬던 종목인데 한번 샥 올라가길래 그냥 뭐 매도 처리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래 연말이 되게 되면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제지 관련주들이 그동안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좋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매년 제지들은 원래 실적들이 좋아서 배당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들의 하나가 이제 제지 관련주 쪽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그렇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못 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다 종이로 빨대도 종이로 주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쪽 종이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큰 이런 골판지라든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지의 사용량들이 많이 늘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법판지 이런 종목이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풍제지. 신풍제지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 한창제지 뭐 이런 종목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한창제지는 모양이 이쁘네요. 이거는 순환매로서는 뭐 내일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고 간편 음식 관련주 쪽으로는 이제 보라티알 그다음에 보라티알 많이 움직였죠. 보라티알 그다음에 우양 그다음 푸드엘 우양 그다음에 푸드엘 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제 시켜 먹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도 아나운서님도 많이 시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잠깐만요, 위원님. 네. 잠깐만요. 왜 저만 시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원님도 시켜 드시지 않나요? 요즘 배달 음식 많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9시만 돼도 포장이랑 그쵸. 배달만 되잖아요. 밖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존보다도 한 2배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외식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치킨이라든지 뭐 네. 떡볶이라든지 그렇죠. 맛있는 것들 밖에서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시켜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그런 간편식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움직인 것 같은데 당분간에 좀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애들은 테마주성으로 보셔야 되지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테마주는 어떻게 되냐면 풍선처럼 불다가 펑 터집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서 떠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이슈가 길면 뭐 한 몇 개월 가겠지만 몇 개월 그러니까 제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그때까지 여러분 버티실까 봐. 근데 그 몇 개월이 되더라도 뭐 한 달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그 이슈가 끝나게 되면 팍 하고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IT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돈들이 빠져서 IT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이슈가 점점점 강해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확진자 숫자가 만약에 줄어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내년이죠. 내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서 그런 얘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쪽 간편식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음압병동 관련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바이오스마트라든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바이오스마트, 미코바이오메드 진단키트 이쪽 관련주 그다음에 셀라테라프라틱, SY, 우정글로벌 이런 종목들 음압병동 관련주들 지금 많이 떠 있는데 이쪽은 이제 때가 좀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이제 많이 공략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쪽을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외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테마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OLED 테마라든지 녹십자 그룹주라든지 지금 많은 테마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오늘 많이 잘 움직이는 업종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방송 끝나고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잘 움직였는지. 네,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오늘 움직였던 종목 중에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또 두 자릿수가 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 움직였던 업종들 왜 움직였는지 언제 또 공략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역시나 네. IT 부품주 봐야겠죠, 위원님? 당연하죠. IT 품주 봐야 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미리 언지를 해드렸는데 지금 음압병동이라든지 이쪽은 제가 볼 때에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간편식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재테크라든지 이쪽도 몇몇 종목은 더 가지만 이제는 좀 조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제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내년에서 많이 좋아질 거고 테마주에 있는 돈들의 흐름들이 그쪽에 이제 물량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겁내지 마세요. 많이 올라간 종목을 조금 조심하시고 밑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시작하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몇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부품주, IT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를 움직이게 된 건데 그 반도체 장비 재료 산업협회가 공개한 연말 총 반도체 장비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약 689억 달러.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75조 3천억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의 전망을 달성할 거란 얘기예요. 자,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반도체 그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협회가 공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 부분이 역대 지금 사상 최고치 장비를 파는 그 매출이 총 지금 사상 최고치를 좀 달성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4.3%가 더 증가할 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022년에서는 이보다 더 증가가 되는 83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 이때까지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면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가 이렇게 매출이 증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얘네들이 이 반도체 장비 얘네들 왜 팔죠? 어떤 회사가 혹은 어떤 나라가 그걸 사서 뭘 만듭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기업에서 많이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삼성도 뭐 네덜란드 가서 그 노광 장비 열심히 지금 사오고 한 것도 많이 기사들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장비가 계속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들이 폭등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몇몇 종목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시작이 안 됐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어제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아까 나왔잖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래서 올해는 이제 끝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장비에 대한 매출이 많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들은 1년 동안은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서 또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많이 움직였는데 네. 코스모학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코스모도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이것도 공략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LNF랑 코스모학이 최근에 이제 그 양극재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코발트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쪽을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전지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 조금 조심이 필요하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정말 노다지 같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모학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드리고 나서도 많이 올라왔지만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많이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공략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이어서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날이 날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매매 수익이라도 잘 나면 정말 좋을 텐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당신을 위한 한마디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위원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얘기는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타지 말아라. 라는 증시 경언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약하거나 하락장이거나 박스권장이거나 이렇게 내려갈 때에서는 그때에서는 매매가 유리합니다. 그때는 매매가 유리하지만 강세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세장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형주들을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화학 뭐 이런 대형주들 이런 대형주 흐름을 봤을 때에서 걔네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상승장이고 강세장이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고점을 뚫은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온다.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세장이 있을 때에서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 보면 바닥에 있던 종목이 100%, 150%, 200%가 있어요. 근데 괜히 그 200 냅뒀으면 150%, 200%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3% 먹고 팔고 5% 먹고 팔고 오히려 딴 거 들어가갖고 고점에 있던 거 딴 거 들어가갖고 오히려 10% 깨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벌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나거나 벌어도 요만큼 벌거나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샀으면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루 파동, 2, 3일 정도의 파동 이런 거를 초단타 매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아직도 몇 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조선주 벌써 다 출발했죠. 증권주 바닥에 다 출발했죠. 은행주, 보험주, 철강주, 화학주, 뭐 IT 올해 3월 달서부터 바닥에서 다 출발했어요. 다. 해운주들 보세요. 한번. 바닥에서 몇백 프로 올라갔는지. 200%가 넘게 올라갔죠. H&M.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사가지고 늦게 들어가고 고점에서 계속 눌리면요. 기본적으로 한번 잡자마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리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거기서 한번 눌리면 30%, 40% 빠지는 거는 순식간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점이 너무 고점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려 다시 빠져나오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 떠 있는 종목들 할 게 아니고 아직도 잘 찾아보면 대형주 쪽, 그다음에 중형주, 그다음에 IT 부품주들, 중소형주 이런 쪽을 찾아보면 해운주들 크게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뭐 한 200개 정도의 좋은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 200개에서 한 100개 이하? 좀 지나면 아마 올해 지나면 2주죠? 2주 지나면 100개에서 아마 바닥주들은 50개로 줄어들 거고 내년 1월 달 되면 아마 바닥인 종목은 10개 이하로 줄어들 거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10개 이하에 있는 그 종목들은 바닥주가 아니고요. 안 좋은 종목들입니다. 안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까지 됐고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까지도 올라가지 않은 바닥주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좋은 애들은 정상적인 애들은 다 성장하고 올라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서도 안 가는 애들은 틀린 애들과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애들로 남아있지만 내년 1월 달까지 만약에 안 간 종목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세력들이 관심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뭔가 큰 문제가 있어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거나 뭔가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안 움직일 때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기주는 초기 시세에 따라 붙어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들리지만 이거는 초보자들도 주도주, 우량주,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에서는 아까 전에도 종목을 아까 설명할 때에서도 강하고 거래 실리고 이런 것처럼 지금에서 시장이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초기 시세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초기 시세. 여러분들이 다 안 보고 있다가 다 뜬 상태에서 이제서야 음압병동 관련주를 본다? 이제 와서? 늦었어요. 그리고 제약주들도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다 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 어제 오늘에서 지금 뭐 LED TV라든지 마이크로 LED TV라든지 미니 이제 그런 마이크로 LED TV라든지 이런 이슈도 붙고 그다음에 아이폰 이슈도 붙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좋은 얘기가 이렇게 붙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움직일 때 지금에서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초기 시세 따라 붙지 않고 계속 눈치 보고 있죠. 그렇죠?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이렇게 초기 시세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왜 IT 품질 해야 되는지 내년에서 슈퍼 사이클이 반드시 올 거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거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연말 강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음 주에 강연회가 있을 겁니다. 26일 강연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대강연회에서 왜 IT 부품주를 반드시 비중을 크게 해서 사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있을 대강연회 잘 여러분들 시청해 주셨으면 잘 들어줘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부품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내년 1년 동안 IT 부품주로 큰 수익 한번 내시기를 바라면서 인기주는 초기 시세에 따라 붙어라라는 증시 경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장중에도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노란톡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